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요번에 제가 EV6로 차박을 하면서 처음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서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EV6 차박 영상도 바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 모델은 PF610P라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99만원에 약간 비싼 가격에 속합니다. 빔 프로젝터라는 게 조금 성능이 좀 많이 좋은 거는 100만원도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뭐 LG나 삼성 거는 브랜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00만원 이상은 훌쩍 넘어버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휴대용으로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캠핑용으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 99만원은 굉장히 비싼 돈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비싼 모델을 산 이유, 이런 것들과 해서 이 제품을 실제 사용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좀 좋은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제품과 다른 제품을 비교해서 더 가성비가 좋은 모델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빔 프로젝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빔 프로젝터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모델 PF610P 모델, 지금 앞에 보이는 모델인데,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흰색 정사각형 모양의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로 세로가 일단 225mm에 195mm 이 정도 사이즈가 있고, 요 높이는 한 69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1.7kg. 이렇게 한 손으로 보면은 약간 묵직한 느낌의 정도입니다. 이게 뭐 미니빔처럼 그렇게 가벼운 그런 빔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짝 무게감이 조금은 있는,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죠. 1.7kg이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습니다. 떨어뜨리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이게 보통은 리모컨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원 버튼은 전원 상태의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포커스 레벨이 있는데, 이 포커스가 디지털 줌 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손으로 쉽게 맞출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제품들이 그래서 이 수동 포커스를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터 여기 LED 광원 렌즈가 있고요. 후 양쪽 면에는 전부 다 그 열을 배출하기 위한 통풍판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열을 팬으로 방출을 하는데, 소음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조용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포트들을 지원을 하는데, 왼쪽부터 보시면은 DC인 요거 파워선이고요. 그리고 랜 케이블 꽂을 수가 있고, USB가 2개 포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광 케이블, 사운드 오디오 광선을 여기다 꽂을 수도 있고, HDMI가 2개가 지원이 되고, 헤드셋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모난 부분이 없죠. 그냥 다 매음새도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밑쪽에는 보면은 이렇게 고무판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판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지를 했을 때 움직이지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은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나온 시네빔 중에 일단 가장 최신 모델이긴 한데, 가장 최신 모델이라서 가장 좋다 이건 아니고요. 가장 최신 모델이긴 하지만 이 시네빔 중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 중에는 최고 사양이 탑재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펙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캠핑용으로 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시네빔을 찾을 때, 빔 프로젝터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시 루멘이에요. 루멘이나 밝기나 이런 거를 상관없고요. 안시 루멘만 따지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시 루멘이 1000 안시 루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야외에서 캠핑 때 한번 보기 위해서 사야 된다 했을 때 이 안시 루멘을 1000 안시 루멘까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500안시 루멘 이상만 되면은 야외에서 조금 이렇게 밤에 어둑어둑해질 때 보시면은 전혀 불편함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또 영상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밝게 최고 사용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0안시 루멘까지 가셔도 되시는데, 500안시, 600안시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보기 편한 밝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안시 루멘이라는 거는 빔을 쏘았을 때 이 빔에서 나오는 광원이 아니고요, 이 빔을
스크린에 쏘아서 그 스크린에 투영되는 화면의 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 밝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밝기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시루멘입니다. 안시루멘을 꼭 구입하실 때는 체킹을 잘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유무입니다. 여기 내장 배터리가 있는지 배터리가 없는지. 지금 이 제품은 내장 배터리가 없습니다. 내장 배터리가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선에 불편함 없이 자유자재로 편하게 무선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면의 밝기라든지 선명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얼마 안 남게 되면 조금씩 화질이 떨어지는, 밝기가 떨어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즘에 영화 2시간 넘는 거 많잖아요. 3시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은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상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눈에 약간 체감이 될 정도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저는 유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게 아니라 1시간, 1시간 반 정도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사실 무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예민하신 분들, 그것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유선을 고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명암비입니다. 이 명암비는 10만 대 1, 15만 대 1, 20만 대 1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명암비를 보는 방식도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명암비는 10만 대 1 이상이면은 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명암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쉽게 얘기하면 흰색 화이트 벽지에 흰색 달걀이 놓여져 있을 때 같이 흰색이잖아요. 명암비가 높으면 이 달걀이 잘 보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거 한 올 한 올 잘 보이는 이런 게 명암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그러니까 화이트 블랙의 그 단계를 잘게 잘랐을 때 더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색깔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밝기의 표현이 명암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만 대 1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만 대 1 이상만 돼도 명암비에 있어서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사고 싶다 하실 때는 가격보다는 이 스펙을 한번 딱 정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시루멘 500에서 600 이상, 그리고 명암비는 10만 대 1 이상, 그리고 유무선은 본인 취향에 맞춰서 요 세 개만 딱 따져서 보면 다른 거는 크게 좌지우지 안 해도 됩니다. 디자인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LG 시네빔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른 모델들 요즘에 시네빔들 빔 프로젝터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요 세 가지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영상을 보시면 이 빔 프로젝터라는 게 사실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빔 스크린에 쏘아지는 그 눈으로 보는 선명도나 밝기가 카메라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 번 더 거쳐서 송출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의 화질은 어떤 밝기나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디테일적인 거는 실제 제품을 돌려봐야, 내 눈앞에서 봐야 확실하게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OS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그냥 바로바로 인터넷만 연결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해가면서 유튜브라든지 왓챠TV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모델들마다 어떤 콘텐츠들을 지원하는지, 왜냐하면 OS가 탑재가 된 종류나 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본인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보시면 되시고, 또 만약에 콘텐츠가 탑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미러링 기능, 스마트 뷰 기능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크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모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델에는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이거를 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첨언을 드리겠지만, 이거랑 비교를 했던 다른 모델이 있거든요. PF50KS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는 넷플릭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게 OS마다 지원되는
유무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OS라고 해도 해당 기기에 또 지원이 되는지 그 유무가 또 다르게 있더라고요. 이 모델이 뭐 가장 최신 모델이고 프리미엄 사양이라고는 하지만 이 모델과 넷플릭스 간의 계약이 안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는 넷플릭스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좀 큰 장점은 보통 LG 시네빔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아이폰에 있는 에어플레이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하고 다 안드로이드 스마트 뷰 기능만 미러링이 지원이 되는데 이 제품은 여기 써 있죠. 여기 보면은 애플 에어플레이, 애플 홈킷 이렇게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있는 뭐 넷플릭스 연결해서 보면 되겠지라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폰에 있는 넷플릭스는 큰 화면으로 전송하는 게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플레이로 미러링을 시켜도 넷플릭스를 큰 화면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또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미러링을 해서 넷플릭스 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탑재가 돼 있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영화 볼 때는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혹은 보고 싶은 영화가 넷플릭스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USB에 다운받아서 여기 USB 포트 꽂아서 영화를 봐도 되고 술 한잔 하거나 이럴 때는 뮤직비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OS는 꼭 탑재가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제품의 OS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 비교를 했던 다른 제품과의 선택 안에서 얻었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나 전기 때 잠깐씩 썼던 거는 굉장히 옛날 거죠. 스마트 빔인데 레이빔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LG U 플러스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좋은 그거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밤에 보는 정도, 기분 내는 정도로 보는 거지 확실하게 막 뛰어난 화질로 볼 수 있진 않거든요. 저는 이걸로도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초단 초점 시네빔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영화관처럼 보고 싶어서 LG에서 나온 시네빔 초단 초점 빔이 있습니다. 5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벽에서 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휴대성이 안 되고 밖에서 또 초단 초점으로 보기에는 초단 초점 시네빔은 족자형이나 롤로 된 스크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게 다 보이거든요. 밑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액자형이나 벽에 고정되어 있는 스크린에서 아니면 흰색 벽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사형 빔 프로젝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옛날 거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애니빔이라는 신상 제품을 3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제품은 가성비가 좋고 뭐 안에 OS가 탑재가 돼서 5만 가지의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고 배터리도 내장돼 있고 뭐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성비가 좋은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전자제품은 돈과 비례를 한다라는 걸 저는 원래 이런 약간 얼리어답터 기질이 있어서 이 전자제품을 굉장히 고르는데 잘 촉이 있는데 오랜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20-30만 원대에 이 정도 명암비에 이 정도 안시루멘이 550인가 나왔거든요. 그 가격대에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고 봤더니 일단은 틀자마자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화 보는데 소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만큼의 큰 소음 그리고 겨울에 사용하면 죽일 것 같더라고요. 열이 그냥 와 너무 따뜻해서 열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그냥 꺼버렸습니다. 일단 소리 때문에 아웃. 그리고 안에 뭐 와이파이 연결하니까 블루투스가 안 되고 뭐 5G 연결하니까 또 뭐가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이상한 문제들이 많아서 갖다 반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LG 시네빔으로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요 610p 모델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PF50KS 모델이 있습니다. 그 50KS 모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제품을 결제를 하려고 결제 직전까지 갔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이 모델이 새로 출시가 돼서 9일간 출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요거는 제가 지름신 때문에 지른 겁니다. 요거 금액이 99만원에 사은품까지 주는 출시 이벤트를 사전 예약자 안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봐서 이거를 원래 그걸 사려고 했는데 50KS 제품은 5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넷플릭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안시루멘도 600까지 지원이 되고 명암비도 괜찮습니다. 10만 대 1 이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제품이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에 있어서는 그래도 일단은 지름신이 왔던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요거를 일단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집에 TV랑 똑같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밝아서 저도 이런 빔 프로젝트는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이런 프리미엄
그래서 실제 제가 야외에서 이걸 사용을 해봤더니 야외에서 틀기에는 너무 고사양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최고의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주저없이 이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성비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제품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는 PF50KS 모델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PS50KS와 PS50KA 똑같은데 S랑 A가 다른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안에 내장 배터리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장 배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KA 모델이 내장 배터리일 거예요. 그래서 KS 모델은 선으로 연결하는 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네빔, 빔 프로젝트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구매한 이 제품을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품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50KS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원래 저도 그거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엎어졌어요. 6개월 할부로 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매한 PF610P 모델 최고 사양 모델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 제품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도 이 쉘터를 쳐놓고 그 안에서 조금 영상을 보면서 즐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래 듣는 것도 그냥 약간 희미하게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있으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예전부터 좀 빔 프로젝트 보는 것까지는 사치인 줄 알았는데 캠핑할 때 무조건 이걸 사용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가끔씩 뭐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한번 분위기 내볼까? 요럴 때, 좀 사람들이랑 갈 때, 그럴 때 한 번씩 사용하고, 사실 저는 이거를 캠핑 때마다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간편하게 차크닉이나 스텔스 차박이나 간단한 차박을 하러 갈 때, 그럴 때 그냥 자동차 극장처럼 영화 한번 봐야지 이 생각에 이걸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네빔을 요런 이제 제가 사용하던 이거보다 조금 고사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큰 욕심이 든 게 지금 이 제품은 이 출력이 20W 정도 나옵니다. 스피커 출력이. 제가 앞서 스피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이 시네빔 자체에서 나오는 출력은 이게 아마 20W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신경을 안 썼냐면 따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박이기 때문에 저는 차량용 스피커를 이용해서 볼 용도로 스피커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제가 모델 Y를 구매를 하고 나니까 모델 Y의 스피커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최근에 또 스텔스 차박으로 워킹데드를 한번 우중 차박 스텔스 차박으로 갔더니 좀비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영화 한번 봐야겠다. 자동차 극장처럼. 그래서 조금 알아보게 돼서 요번에 여기까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차에서 차량 스피커가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리뷰해준 제품 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서 차량 스피커로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유튜브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캠핑 장비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노날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